식당에 가서 메뉴판을 봅니다. 친구가 묻죠. 너 뭐 먹을래? 당신은 3초 정도 고민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거나, 너 시키는 거 먹을게. 배려심 깊은 대답 같나요? 아닙니다. 이건 방어 기제입니다. 맛이 없었을 때 그 선택에 대한 비난을 듣기 싫다는 무의식적 선언이죠. 우리는 이걸 우유부단함이라고 부르지만 심리학은 다르게 부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도 똑같습니다. 이직, 결혼, 투자. 직접 고르지 않고 상황이 떠밀려 결정해 주길 기다립니다. 당신은 결정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다는 증거를 남기기 싫은 겁니다. 흔히들 신중한 사람을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돌다리를 두들기느라 뒤에 오는 사람들을 다 막고 있다면 그건 신중함이 아니라 민폐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선택 보류는 가장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잃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하지만 넷플릭스에서 1시간 동안 볼 영화를 고르다 결국 잠들어 버린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 1시간은 신중한 탐색의 시간이 아니라 버려진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합리적 고민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실패에 대한 공포가 가면을 쓴 것뿐입니다. 여기서 핵심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우리는 최악의 선택보다 차선의 선택을 더 두려워할까요? 망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놓쳤다는 후회를 더 끔찍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가 바로 당신을 결정장애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주범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상태를 포보, 즉 더 나은 선택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부릅니다. 벤처 투자가 패트릭 맥기니스가 처음 제시한 이 개념은 단순히 욕심이 많은 게 아닙니다. 자신이 고른 선택이 최고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옵션을 하나도 버리지 못하는 상태죠.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인간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만족자 satisficer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넘으면 바로 선택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이죠. 다른 하나는 극대화자 maximizer입니다.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비교해서 최고를 찾아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당신이 결정 앞에서 멈칫거린다면 당신은 극대화자 성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 최고를 추구하는 태도가 실제로는 최악의 만족도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선택지가 많을수록 자유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마비가 오는 선택의 역설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의 오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뇌 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결정을 내릴 때 뇌의 전대상피질이라는 부위가 활성화됩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선택지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비용과 이득을 계산하는 계상이 역할을 하죠. 선택지가 2개일 때 이 계산기는 쉽게 답을 냅니다. A가 B보다 낫다 끝. 하지만 선택지가 10개가 넘어가면 뇌는 과부해에 걸립니다. 이때 우리 뇌는 분석을 멈추고 회피 모드로 전환합니다. 결정을 미루는 것이 당장의 뇌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손실 회피 편향입니다. 인간은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을 2배 더 크게 느낍니다. 결정의 순간, 당신은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옵션들을 모두 잃어버린 것으로 인식합니다. 짜장면을 고르는 순간 짬뽕의 얼큰함을 잃는 것이고 A 회사를 가는 순간 B 회사의 가능성을 잃는 것이죠. 극대화자들은 이 잠재적 손실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 합니다. 결정하지 않으면 모든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이것은 마치 복권을 긁지 않고 지갑에 넣어두는 심리와 같습니다. 긁는 순간 꽝이 될 수 있지만 안 긁으면 1등일 수도 있는 종이로 남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복권이 아닙니다. 선택을 미루는 동안 기회비용이라는 이자가 계속 붙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예상 후회라고 부릅니다. 미래에 할지도 모르는 후회를 미리 당겨서 고통받는 겁니다.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 당신은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합니다. 바로 책임 전가입니다. 네가 골라줘.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할게. 김 대리가 알아서 진행해. 남이 결정해주면 결과가 나빠도 내 탓이 아닙니다. 비난받을 대상이 내가 아니라는 안도감. 그 얄팍한 안도감을 얻기 위해 당신은 인생의 통제권을 남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유명한 철학적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불이당의 당나귀입니다. 배고프고 목마른 당나귀가 있습니다. 왼쪽에는 맛있는 건초 더미가, 오른쪽에는 시원한 물통이 있습니다. 두 대상은 당나귀로부터 정확히 같은 거리에 있고 똑같이 매력적입니다. 당나귀는 어느 쪽으로 갈지 결정할 이성적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건초를 먹자니 목이 마를 것 같고 물을 마시자니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 결국 당나귀는 그 자리에서 굶어 죽습니다. 완벽한 선택을 하려다 아무것도 취하지 못한 거죠. 웃긴 이야기 같나요? 이게 바로 소개팅 앱을 켜놓고 밤새 스와이프만 하는 당신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도 괜찮지만 키가 좀 작고 저 사람은 멋지지만 거리가 멉니다. 다음 장에 더 완벽한 사람이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며 계속 넘깁니다. 결국 아무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앱을 끕니다. 현대판 불이당의 당나귀들은 고독사합니다. 기업의 역사에서도 이런 사례는 넘쳐납니다. 코닥이 그랬죠.
디지털 카메라를 가장 먼저 발명했지만 필름 시장을 잃을까 두려워 결정을 미뤘습니다. 기존의 이익을 지키려는 손실 회피가 혁신이라는 더 큰 이익을 막아선 겁니다. 결정을 미루는 행위 자체가 사실은 현상 유지라는 가장 나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자,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완벽한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택에는 오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 국물이 튀지 않아서 좋고 짬뽕을 먹으면 속이 풀려서 좋습니다. 선택의 질은 무엇을 골랐느냐보다 고른 후에 어떻게 했느냐로 결정됩니다. 만족자들은 B급 선택을 해도 그것을 A급 결과로 만들어냅니다. 반면 극대화자들은 A급 선택을 해놓고도 더 좋은 게 있었을 텐데 라며 C급 만족감을 느낍니다. 결국 행복은 최고의 선택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선택에 대한 확신에서 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결정 마비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사소한 결정에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스티브 잡스가 매일 똑같은 옷을 입은 이유입니다. 점심 메뉴, 입을 옷, 넷플릭스 영화. 이런 것들은 3분 안에 정한다는 원칙을 세우세요. 시간이 지나면 강제로 아무거나 선택하게 만드는 타임 박싱 전략이 유효합니다. 둘째, 적당히 좋은 good enough 기준을 만드세요. 100점짜리 집을 구하려다 1년 동안 이사를 못 갑니다. 80점이면 계약한다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더 이상 검색하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는 순간 불행은 시작됩니다. 셋째, 실패의 책임을 기꺼이 지겠다고 선언하세요. 내가 골랐어. 맛없으면 내가 살게. 이 말 한마디가 뇌의 공포 스위치를 끕니다. 스스로 책임을 지면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찾아옵니다. 결정장애는 성격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훈련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선택들을 직접 내리는 연습을 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선택은 경험이 되지만 미룬 선택은 후회만 남깁니다. 당신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틀린 결정이 아니라 결정하지 못해 흘려보낸 시간입니다. 아무거나 괜찮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내린 결정들의 총합입니다. 남이 조각하게 두지 마세요. 지금 당장 오늘 저녁 메뉴부터 스스로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사소한 결정이 당신을 주체적인 삶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